세계 개항사를 들여다볼 때 이 전쟁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독한 내전을 겪었고요. 외부적으로는 개항을 강요하고 침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죽게 된 많은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것 역시 또 일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한일 간의 극명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곳,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호국 신사 야스쿠니. 일본 정부는 국립묘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도 주변국들은 왜 그토록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이름과 달리 전쟁과 침략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최초의 서양식 동상, 그 주인공은 일본 최초의 해군함대 설계자이자 근대 일본 군대의 창설자 오오무라 마스지로입니다.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팽창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곳은 야스쿠니 신사의 중심,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곳엔 246만 명의 전사자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개항 이후 여러 침략 전쟁과 죽음을 미화하고 일왕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데 이용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데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 신전 바로 옆,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곳이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속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쟁 기념관 유슈칸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2차 대전 당시 주력 전투기였던 제로센과 증기기관차가 웅장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우기승천기인데 이게 지금 읽어보니까 이 군기는 완전한 형태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깃발이라고 하네요. 이들에게는 자랑인 듯합니다. 우리에겐 많은 아픔인데요. 군국주의의 상징이란 걸 알려주지 않으니 국제 스포츠 경기장에 거리낌 없이 전범기가 등장하는 것이겠죠. 일본 국민들 역시 전장으로 내몰렸는데요. 이게 뭐죠 지금? 여기 지금 보이세요? 지금 로프 있잖아요. 로프. 배에서 사용하는 그 로프인데 이게요. 지금 어떤 걸로 만든 거냐면요. 그 여성들 있잖아요. 일본 여성들의 머리카락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전쟁에 앞서서 일본의 어떤 그 전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섬찟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우, 로프. 전쟁의 광기는 이성도 마비시키나 봅니다. 이 로프를 만드는데 10,000명의 여성들이 1년에 걸쳐서 만든 거랍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전엔 전쟁 세대나 가는 곳으로 여겨졌었는데 대대적인 공사로 청년층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주로 역사 왜곡과 침략에 대한 변명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화사변이 뭐냐면 바로 1937년 일어났던 그 중일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중일전쟁을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남경 대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정말 많은 중국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인데 난징 대학살은 일본 제국주의 팽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꼽힙니다. 6주 동안 무려 20-3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됐습니다. 물론 일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변 피해국들을 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그 남경을 점령하는 과정만 나왔고요.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오히려 지금 여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평화를 되찾은 남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이라도 전쟁에 대한 반성, 이건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 이런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작은 희망을 갖고 지금 제가 이곳을 돌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네요. 다른 나라의 희생은 축소하거나 외면하면서 일본군 전사자들의 희생은 강조해 놓았는데요. 그래도 전쟁의 비극이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아유, 마음이 너무 짠하네요.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데 내일이면 아마 적과 만날지 모른답니다. 어떻게 보면 유서 아닐까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편지를 보니까 마음이 또 착잡하네요. 전쟁 앞에 있는 한 인간의 모습. 일본은 사과를 충분히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곳을 둘러보면 그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성도 평화에 대한 다짐도 없는 전쟁 기념관.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원인조차도 다른 나라에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의 독립 상황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실인데 좀 읽어볼까요? 일로 전쟁의 승리는 세계 그 아시아 그 인민들의 독립의 꿈을 생각하게 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꿈꾸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시아 민족의 독립이 현실이 된 것은 바로 대동아 전쟁 이후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각국 아시아 그 국가들의 독립은 바로 대동아 전쟁으로 인한 수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이 되어 있네요. 요새 교과서 왜곡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요. 일본 청소년들이 이런 논리로 아시아의 역사를 배운다면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한일 관계는 요원하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전쟁미와 일색인 전시물을 보고 난 평범한 시민들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행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침략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지금 글을 적고 있네요. 일본이 패전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침략을 한 나라로 규정된 건 아닌가 라는 이런 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한 바퀴 돌면 일본인들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추도의 어떤 기념관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쟁의 광기가 서린 유축항과 달리 바깥 풍경은 평온하기만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참배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안에서 만나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소원. 이곳에 오시는 내내 이 부조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던 제가 신사 하나 둘러봤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진이 다 빠졌습니다. 힘드네요. 제가 맨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그 한일 관계사가 서로 이게 마주보고 있는 평행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바퀴 둘러보니까요, 이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다리꼴이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그 근대화의 상징인 그 메이지 유신을 한국, 중국, 주변국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계속 벌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하루빨리 그 야스쿠니 신사 이 돌이 이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그 개항의 역사를 둘러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의 역사는 우리의 정치, 외교, 무역, 심지어 생활 양식까지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정말 많은 관심을 역사에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